준비된 기자회견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황노총 민주노총이 함께하고요. 야 6당에서 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입니다. 바로 첫 번째 발언 보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14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신 박서분 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 국민들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런 명칭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은 노란봉투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그것도 아마 덜 익숙할 것 같습니다. 저는 노조법 2조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자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이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노조법 3조 이 문제는 이른바 손배폭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단체행동권 행사했다고 해서 아주 무자비한 그런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내리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손배폭탄을 방지시키자. 그래서 손배폭탄 방지법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 손배폭탄 방지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상권을 실질화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그런 법인데 제대로 아마 지지부진했죠. 이 내용은 우리나라 실정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도 2010년도부터 이미 그런 취지의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입법화하는, 구체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작년에 국회를 통과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실질화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더 보충해서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과 손배폭탄 방지법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당연히 그 법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부 언론들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이 프레임을 왜곡해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언론 활동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언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을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도 함께 지라는 것, 손배가압류를 무기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의 내용입니다. 누가 들어도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자들이 단식하고 농성하며 절규해야 화답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절박하게 외쳤기에 국회가 화답했고 국민들의 70% 이상이 동의해 주셨던 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을 거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도 사용자들의 책임도 노동상권의 보장도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2대 국회 출발과 함께 다시 한번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더 폭넓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 강하게 사용자들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노조법 2, 3조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민생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노동자, 서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거부한다면 이는 노동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저항으로 거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 경고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노조법 2, 3조가 온전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입니다. 지난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ILO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연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권 보장 실상은 어떻습니까? ILO 의장국이라는 국제적 위상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헌법상 노동상권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노조법 개정안을 무려 30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ILO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우리 노동자들의 영혼과 꿈을 짓밟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외국인에게 왜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줘야 하냐며 업종별 차등화 운운하고 ILO 차별 금지 조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비롯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국회에서 좌절된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우리 사회 모든 사업장에 노동 3권이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조법 제2, 3조 개정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심장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님들과 노동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공조를 발판으로 지치지 않고 투쟁하고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신하나 변호사입니다. 저는 민변노동위 노동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한국노총, 민중노총에서 주최합니다. 예, 현행 노조법, 특히 근로자, 사용자 개념 및 쟁의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은 변화하는 노동 현장, 국제 노동 기준에 동떨어져 있고 기본적인 노동 상권 보장에도 미흡합니다. 오늘 공동 대표 발의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위 조항들을 개정하여 노사가 속노적인 법적 다툼보다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 교섭과 합의로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대표 발의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활을 맡게 된 신하나 위원장께서 갑자기 사고 때문에 제가 잠시 대리로 사회를 벗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울 국회의원 이용호라고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저와 그리고 우리 진보당의 윤정호 의원님,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이 세 분이 공동 대표 발의를 했고요.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시는 그 한창민 의원님 포함해서 총 야 6당 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30년 가까이 전 사회적으로 지난한 논의 과정, 때로는 논쟁 과정,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매우 오랜 기간 숙성된 법안이다. 역사적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대 노총을 포함해서 시민사회 전체가 수기를 거쳐서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성안한 연대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들, 야당이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의미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지점을 분명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2조의 근로자 정의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조의 손해배상 책임 면책 조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노란봉투법 운동은 과도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부당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차원에서 처음 제기되었기 때문에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고용 형태의 이 다변화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 조항 또한 반드시 이번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지점 강조 말씀드리겠고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태업을, 직무유기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는 논의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입장을 제기하고 그 입장과 입장을 가지고 충분하게 토론하면서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최소한의 임무조차 방기하는 정부 여당을 규탄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적극적인 논의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노동약자라고 칭하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지원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주제한 바와 같이 노조법 2.3조 개정은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입법입니다. 이런 법안마저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단순한 레토릭에 불과하다. 이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이 법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국혁신당 신정식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 발의위원인 조국혁신당 신정식입니다. 지금 양선수 위원장님이 20분 정도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잠시 자리를 좀 피해 주시면 사진을 같이 찍고 그러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예. 내용적인 부분은 사실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만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은 빼고 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지금도 재계와 일부 사측 편향 언론은 노조법 2, 3조 개정이 산업 현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감히 확신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손배 가압류를 막아내서 노사관계를 대등하게 만들고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여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노란봉투법 공동발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그리고 민주당 의원 70여 명,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새로운 미래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이 공동발의 법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부탁합니다. 태업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복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도 부탁드립니다. 거부권 남용 이제 그만하십시오. 대통령께서 또다시 노란봉투법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마일리지는 할증으로 쌓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조법 2, 3조 개정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태업을 멈추고 국회에 복귀해야 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의 거부권 남발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보당 윤종호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또 조국신당 신장식 의원, 또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함께 공동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또 야유당이 함께 참여하고, 또 운동본부와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동안은 노란봉투법으로 계속 명명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노조법 3조와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진짜 사장이 아니어서 보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좀 동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봅니다. 하청과 농림업체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재임금과 고용불안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사장은 사업의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지만 근로계약서에 하청 농림업체 사장이 있다는 핑계로 진짜 사장은 부습장에 얼굴조차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자신은 결정권이 없다는 말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직접 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도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사장과 택배 노동자가 대리점이 아닌 택배회사와 또 도로교통공단 자회사와 또 노동자는 또 도로교통 이사장과 직접 교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장 교섭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기 월급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노동자 사이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바란다면 노동자 때리기를 중단하고 진짜 사장 직접 교섭법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보당은 앞으로도 어렵게 노동자를 만든 노동자들의 단식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협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윤석열 정권이 다시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조법 2, 3조에 대해서 여러 보수 언론에서는 이것이 손배를 오히려 조장하는 법이다, 불법법 조장법이다라고 하는 프레임들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국민들의 이 법에 대한 지지도는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것입니다. 그만큼 하청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또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일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고, 그 국민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근로조건을 논의해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이제 발의를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87명의 의원분들이 함께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대접받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동안 노조법 2, 3조에 대해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21대 막바지에 답을 내놨지만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박혔습니다.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노조법 2, 3조가 새로운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조법 2, 3조 개정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낡은 오래된 노동법을 개선해서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가 되는 것을 사회민주당과 저도 함께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보당 윤종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박서훈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이자 손잡고 상임대표이신 박래원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 노재강 정책2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박상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노조법 2, 3조 개정을 포함한 민생 현안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법, 노동자에 대한 손배 폭탄이 금지되는 법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꼭 본법이 통과되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운동본부는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견을 마쳤는데 혹시 기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하시면 지금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회하고 22회하고 21회에서 보완된 부분이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1대 잠시만요. 네, 21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노조법 이전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되었고 그중에서 이제 노조법 이전 개정 운동본부는 민주당 박민정 최고위원 통해서 결과를 한 상황인데 그 내용에 두 가지 정도만 보완을 해서 이번 22국회에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첫 번째는 2조 4호 암호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된 경우 노동조합을 규정하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건 이제 자꾸 수정 정도인데 그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라는 표현은 범위라는 사실 이 표현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표현이어서 그 표현을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 표현으로 변경하는 정도의 두 가지 정도만 변경된 내용입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두 개의 조항이 더 추가된 법안인 만큼 좀 통과가 되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속이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에서 두 가지를 추가한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대 국회에서 운동본부가 성안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을 통해서 발의했던 발의안에서 두 가지를 보완했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도 저희 법안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법안들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으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충분하게 국회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미 기존에 발의된 두 개의 다른 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현재 발의된 것의 차이점이 좀 나거든요. 네, 두 개의 발의 법안은 하나는 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좀 반영해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발의안과 저희의 통과한 발의안의 한 뭐 중간 정도랄까요? 노조법 3조에 조금 더 보완하는 발의안 정도가 또 하나 발의돼 있고 저희 법안이 어제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3개 정도가 파악한 걸로는 3개 정도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대 통과한 본회의 통과한 법안과 지금 법안의 차이가 지금 이제 근로자 개정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방문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지가
일단은 그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제 공식적인 그 법안 논의 절차도 환경노동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상황이어서요. 논의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는 근로자 정의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현안 문제라든지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의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채로 너무나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한국 사회 노동 현장, 경제 현장의 상황들은 급속하게 변화가 됐고 특히나 고용 형태가 매우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 또한 반드시 이번에 좀 개정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21대 국회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노조법 개정 조금 더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노조법 개정안을 그때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조정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인 논의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의 합의된 그다음에 동의 수준이 높은 이 법안을 거부하는 사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민주당 정책위총에서 이 법안이 이게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좀 보완이 되거나 중지가 모아지면 나중이라도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요? 지난번에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에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요. 이제 여러 가지 당론 채택으로 예정한 법안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상임위별 어떤 상황에 맞게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또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또한 당론 채택 과정을 아마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